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8편 전제군주 태종 그리고 개국공신들. 서기 1411년 6월, 이때로부터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목은 이색의 비문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전해지면서 이색의 행장을 작성했던 권근과 그 행장을 바탕으로 묘비명을 지었던 하륜이 대간과 조정 대신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비문의 내용을 둘러싼 첫 번째 논란은 이성계가 실권을 쥐고 있던 고려 말 공양왕 즉위 직후에 이색이 장단으로 퇴거당했던 사실을, 공양왕이 즉위하자 용사자는 이색이 자신을 따르지 않은 것을 꺼려서 논액을 하여 공을 장단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성계는 이 비문에 나오는 용사자, 즉 이색을 장단으로 내쫓으려고 일을 꾸민 사람이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던 태조 이성계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태종이 그 다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고려 말의 역사를 탐색할 때 다룬 바가 있는 윤희 이초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선 고려사에 실려있는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이색 측에서 윤희와 이초라는 사람을 명나라에 보내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서 곧 명나라를 칠 것이니 그러기 전에 명나라 황제께서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와서 이성계 일파를 좀 무찔러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명나라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말해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명나라 황제가 정말로 이색이 보낸 윤희와 이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신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명실록을 비롯해서 중국 측 사서에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명나라 황제가 직접 그러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어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직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던 이성계 측 입장에서는 이게 천군만마를 얻는 절대 권위의 그러한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연루자들을 전부 숙청합니다. 이때 숙청된 사람이 이색, 그 다음에 권근, 하륜, 사람들 전부 한꺼번에 청주 감옥에 다 가둬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일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명나라가 조선하고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보면 명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 진위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이성계 측에 의해서 날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권근은 이 사건을 이색 행장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색 행장의 관련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색은 경호년 4월에 함창으로 쫓겨갔다가 5월에는 윤희와 이초를 명나라에 보냈다는 것으로 모함을 받아 수십 명과 함께 체포되어서 청주 감옥에 갇혀 매우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색은 말하기를 생사는 하늘에 달려있으므로 마땅히 의리와 운명에 순응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새벽,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물이 솟아올라 성문을 무너뜨렸다. 문초를 하던 문사관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모두 풀어주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다. 권근의 이색 행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행장을 자료로 삼아서 하륜이 쓴 이색의 묘비명에도 역시 윤희 이초의 옥사가 일자 이색 등 몇십 명에게 죄를 꾸며서 청주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늘에서 별안간 큰 비가 내려서,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행장과 묘비명 양쪽 다 이색이 윤희와 이초를 명나라에 보내서 이성계 일파를 무찔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무고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종은 이 사건의 기록 중에서 어느 대목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윤희와 이초의 사건을 어떻게 썼는지 보라. 여기 권근의 글에 의하면 이색이 윤희와 이초의 무리를 중국에 보낸 것처럼 용사자가 거짓으로 꾸며서 무고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지 않은가? 윤희 이초 사건은 그 당시 신민들이 모두 놀랐던 일인데 지금까지 그 내막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헌데 권근의 글이 이와 같다면 이는 거짓을 꾸며서 사실을 삼은 것이니 역사를 기록한 사관도 다 잘못 쓴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러기를 청주에서 문초받을 때 공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친 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였으나 풍수의 재변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반드시 이색의 일에 감동된 것이겠는가? 청주의 감옥에서 수재가 닥쳤던 사건이야 우연히 일어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권근은 이색이 윤희와 이초를 보내서 명나라 황제에게 고려로 쳐들어오라고 전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으로 꾸며낸 무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태종 이방원은 그 사건의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이색이 무고를 당했다고 단정해서 썼느냐? 그렇다면 이색을 무고해서 죽이려고 한 장본인이 내 아버지인 태조란 말이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근은 왜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윤희 이초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진 무고 사건이었다고 적고 있을까요? 이거는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윤희 이초의 사건으로 이색을 제거를 했고 이성계가 집권을 해서 바로 몇 년 후에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이성계 측에서 날조한 것이다라고 이 문서에는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원 측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윤희 이초의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무자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일을 꾸민 장본인, 즉 용사자가 우리 아버지인 이성계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날조된 사건을 꾸민 장본인이 이성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른바 윤희 이초 사건을 새 왕조 개창에 반대하는 이색 등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성계 측에서 꾸며낸 사건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근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권근이 쓴 행장을 명나라의 충맹헌에게 건네주면서 이색의 비명을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이색의 손자 사위인 유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이미 사망하고 없었습니다. 또한 행장을 지은 권근 역시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관들은 이색의 아들인 이종선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해당초 행장을 충맹헌에게 건네주면서 부탁했던 유기는 이미 죽고 없으니 어찌 그 죄를 묻겠는가? 또한 이종선은 이색의 아들로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터이나 아비를 찬미하고자 했으니 자식의 마음으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렇듯 아량을 베푸는 듯 했는데 사헌부 간관들이 다시 문제할 것을 청하고 나서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하, 신 대사헌 황희옵니다. 들라. 어제 사헌부에서 이종선의 죄를 다시 청했다 했는데 사헌부 간관들의 뜻이 무엇인지 아뢰도록 하라. 주상 전하, 이종선 그자는 나라의 대체를 돌보지는 않고 사사로이 명나라 관리와 통하여 싸우니 이것은 신하된 도리가 아니옵니다. 청컨대 직첩을 회수하시옵고 엄히 국문하여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그래. 이종선 그자는 성품이 본래 혼매한 자이다. 그러므로 사리를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어버이만 찬미하려고 한 것이야. 경등이 이종선을 죄주자고 청한 뜻을 과인은 알겠도다. 만일에 이색 행장을 제작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내 마땅히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그 행장에 이르기를 이색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했으나 우리 태조께서 회군하던 날 이색이 술을 보내서 맞이했으니
그러고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화도와 회군을 했을 당시 이색이 이성계에게 술을 보내주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고려의 왕실과 뒷날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를 모두 받든 세민이 어찌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행장을 지은 권근이 살아있다면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전하, 신하된 자로서 만일 죄가 있다면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막론하고 그 죄를 토제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권근에게 물을 만한 죄가 있다면 어찌 몸이 죽었다 하여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 우선 이종선의 죄가 드러났사오니 그 자를 엄히 벌하시옵소서. 또한 외국에 사신으로 간 전하의 신하로서 사사로이 비문을 받아온 통사 임군례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이종선은 장 100대를 때려서 저 남쪽 동래진에 유배하고 임군례는 그 직을 파괴하라. 이종선과 임군례의 경우 국왕의 신하된 자로서 외국인 명나라 관리와 사사로이 통하여 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거나 혹은 사행길에 그것을 전해주는 심부름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당한 경우였죠. 한편 이색의 행장과 비문의 내용을 두고 태종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자 뒤따라서 태종의 의견에 동조해서 죽은 권근과 함께 영의정 하륜을 처벌하라는 대간의 상소가 빗발칩니다. 전하, 권근과 하륜이 지은 행장과 비문에 이르기를 공양왕이 즉위할 때에 용사자가 이색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꺼려서 논핵하여 장단으로 내쫓았다라고 하였사온데 공양왕 때 우리 태조께어서 시중이었사오니 용사자라 칭한 것은 바로 태조를 가리킨 것이옵니다. 청컨대 불경의 죄로 다스리시옵소서. 전하, 하륜과 권근은 정몽주에게 붙어서 조준, 정도전, 남은 등과 서로 반목하였사옵니다. 만일 사선일로 서로 미워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사오나 태조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꺼렸다면 이 두 사람의 일이 어찌 종사에 관계되지 않겠사옵니까? 만일 하륜과 권근이 정몽주와 함께 조준의 무리를 죽였다면 태조께서는 조선을 건국하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정몽주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거사가 진행되어 천만다행이오나 그 자취를 돌아본다면 지금 행장과 비명에 실린 일이 모두 권근과 하륜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갑자기 조선 조정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말에 소용돌이 치던 정국을 옮겨온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타살당했던 정몽주마저 논란의 한가운데로 풀려나옵니다. 정몽주는 그 이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이성계 세력 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희 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이색이라든지 우인열이라든지 이승행, 권근 등이 유배되는 걸 보면서 이성계의 정치적 의도가 아마도 왕조 교체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반이성계 세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정몽주에게 공양왕이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한참 동안 이성계가 정치적인 공세를 역으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근데 어쨌든 정몽주가 죽고 나서 그런 상황이 정리되죠. 서울시립대 김윤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권근이 지은 행장을 저본으로 삼아서 이색의 묘비명을 지었던 하륜은 대간들의 빗발치는 탄핵 상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과인이 하륜에게 집에서 침체하게 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의 죄를 다시는 논하지 말라. 이때 하륜은 정사에 참여하지는 못한 채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한편 태종은 하륜의 아들인 하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자에 삼공신과 대간에서 경의 아비의 죄를 정했는데 과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비에게 사실을 알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태종은 어찌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이색의 비문 문구들을 왜 이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일까요? 권근의 이색 행장 혹은 하륜이 지은 이색 묘비명에 이 내용이 나왔으면 그냥 그 두 사람만 처벌을 하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게 명나라의 관리가 썼다라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명나라 관리가 썼다라는 것은 일단 그 초고를 조선에 있는 측에서 제공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이색 행장 외에 다른 많은 문서 기록들도 갔는데, 이 명나라 국자감에 있는 이 관리가 이 행장을, 묘비명을 지으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명나라의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위상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색의 비명을 지어달라고 명나라에 보낸 행장의 내용을 보고서 명나라 관리들 사이에 이러한 얘기가 나돌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색이라는 조선 유학자의 유족이 묘비명을 지어달라고 행장을 보내왔는데 말이야.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 무슨 내용인데 그러나? 3년 전에 죽은 태조 이성계가 말로는 천명을 받아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노라 운운했지만, 알고 보니 이런저런 간계를 써서 이색을 비롯한 반대자들을 모함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니까. 반대자들을 어떻게 모함했단 말인가? 새 왕조 개창에 반대한다 해서 이색 등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장단으로 내쫓는가 하면 우리 명나라의 황명을 사칭했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 우리 명나라 황제의 명을 사칭했다고? 이색이 윤희와 이초를 우리 명나라에 보내서 이성계가 곧 명나라를 칠 것이니 그 전에 황제에게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와달라고 했다는 거야. 헌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인가? 이색은 황제에게 그런 요청을 한 바도 없고 황제 또한 그런 말을 들은 바도 없는데,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무고를 해서 이성계 일파가 이색 등 무수한 사람들을 청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야. 만일 조선이 상국으로 받드는 명나라에서 이러한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 조선 건국의 정통성이나 왕실 권력의 정당성에 상처를 입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종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색의 행장과 비명 가운데 태종이 문제 삼은 내용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우선 태조 이성계가 즉위 직후에 발표한 즉위 교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사에서 주청하기를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한 뒤에 화단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장내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태조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다.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서인으로 패한 뒤에 섬으로 유배하도록 명하였으며 우홍수, 강회백, 이숭인, 조호, 김진양, 이확, 이종학, 우홍득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 10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였고, 태조실록에 이렇게 올라있는 내용을 이색의 행장과 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년 7월에 우리 태상왕이 즉위하니 기공자가 이색이 죄가 있다고 꾸며서 극형을 가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꺼릴 기자의 기공자란 공을 꺼리는 사람, 즉 이색을 미워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색 비명에 있는 내용은 이색을 꺼리는 자가 이색이 죄가 있다라고 꾸며서 극형을 가하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 조선 건국 이후 태조가 즉위교서를 반포를 하는데요. 56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 명단은 뭐냐면 건국을 반대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처벌을 내리겠다는 명단입니다. 그 56명 중에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우현보, 이색, 설장수 3명입니다. 이색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에 대해서 대간이 올린 상소는 이렇습니다.
전하, 이색의 행장과 비문에 의하면 임신년 7월에 우리 태상왕이 즉위하자 공을 꺼리는 자가 이색을 죄가 있다고 꾸며서 극형을 가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사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처음부터 나라를 차지하려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고려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이색이 그 무리와 더불어 태조를 제거하려고 꾀하였으므로 그 화가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 있었사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충의로운 신하들이 천명과 인심이 태조께 돌아온 것이라 여겨서 태조를 임금으로 추대하였사오니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새나라를 이룬 것이옵니다. 하온데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극형을 가하려 하였겠사옵니까? 행장과 비문에 나오는 공을 꺼리는 자, 즉 기공자란 곧 우리 태조 대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하륜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무리로서 건국 초기의 죄인들이옵니다. 전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왕실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온데 이색의 비문에다 거짓을 꾸며 썼사오니 전하께서는 춘추의 대의를 본받아 하륜의 죄를 국문하시옵고 권근의 죄도 물으시어서 부관 참시하시옵소서. 또한 그의 집을 헐어서 못을 파고 가산을 정몰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사헌부의 간관들이 지적한 대로 권근은 이색 등 56인을 극형에 처하려고 했던 이른바 기공자가 태조 이성계라고 지목해서 행장에 그렇게 썼을까요? 학자들은 결단코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선 조선 건국 초에 권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근은 이성계의 원정 공신이 아니지요. 이색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고려 말까지는 이성계를 따랐던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 건국한 이후에 개국공신은 분명히 아니니까 나를 개국공신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는 말을 못하는데 개국공신보다 좀 이제 덜 중요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성계가 장수 시절부터 진짜 풍천노숙하면서 그 계속 따랐던 사람들을 원종공신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전부 공신 녹공과 어떤 그 토지를 나누어주고 특혜를 주고 이 공신들은 공신들만의 어떤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 공신들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벌받지 않아요. 권근이 나를 이 원정공신에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권근은 왕조 개창의 반대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태조 이성계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벼슬에 나가는 은전을 입게 되죠. 그리고 아무런 공을 세운 바가 없음에도 원종공신의 반열에 들게 됐으니 권근으로서는 태조 이성계에게 지극한 충성을 바쳐도 모자랄 처지였죠. 그런데 감히 이 태조를 기공자로 지칭해서 없는 죄를 꾸며서 이색을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권근에게 변명할 기회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대간이 주장한 대로 권근은 정말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될까요? 이제 대신과 대간이 본격적으로 하륜을 겨냥하고 나섭니다. 개국공신인 남재와 조온 등이 나와서 하륜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하였다. 대간에서 다시 아뢰었다. 권근과 하륜 두 사람은 이미 건국 초기의 조준 등과 함께 조선의 신하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면 예전의 원망을 풀어버리는 것이 의리일진데 꺼리는 마음이 비문의 글귀에 나타났사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은 모두 큰 선비여서 나라 사람들이 본받는 바인데 그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극형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원컨대 죄를 가해야 할 것이옵니다. 대간에서 굳이 간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좌정승 성성린과 우정승 조영무 등 여러 공신이 또한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성성린이 다시 말하였다. 전하, 무릇 만세에 전하는 것은 문자뿐이옵니다. 지금 하륜 등의 글에 태조의 국초 당시의 일을 기록하기를 용사하는 자가 공이 자기에게 따르지 않은 것을 꺼려
장단으로 추방하였다라고 하였사옵니다. 이색의 비문에 나타난 글귀가 이와 같으니 신등이 분개하여 굳이 그의 죄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경등은 과인이 하륜을 극형에 처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고서 다만 귀양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륜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전하, 만일 하륜 등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신등에게 죄를 내리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과인이 시비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등이 굳이 죄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비문의 글귀가 오로지 태조를 가리켜 말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가능할 터이다. 전하, 신 조영무 아래옵니다. 신은 무인이라 문자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무엇라 하셨사옵니까? 이종설은 자신의 아비를 후세에 나타내고자 중국에 비문을 지어달라 청했는데 과인은 태조를 위하여 이종선같이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신등은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륜은 고금에 통달하고 충성심이 강한 신료이다. 이와 같은 명신은 역사책에서도 찾기 힘들 것이야. 헌데 이러한 사람을 공신과 대간이 내쫓겠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대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륜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무엇인가? 임금이 말을 하면 신하가 그 그른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뇌동하여 물결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겠는가? 일단 물러들 가서 그 옳고 그름을 더 생각해보라. 태종의 얘기 중에 신하들이 뇌동하여 물결친 대로 따라간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종실록에서는 친절하게도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람들이 권근과 하륜의 글을 알면서 고하는 자가 없다가 임금의 뜻을 듣고 나서 뇌동하여 죄를 청하기를 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한 것이었다. 이색의 행장과 비명은 오래전부터 국내에 존재했고 또한 알려졌는데도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던 신하들이 태종이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서자 부화내동해서 너도 나도 나서서 권근과 하륜을 성토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간관들이야 본래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일을 직분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개국공신들까지 나서서 하륜을 탄핵하고 나선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권근과 하륜은 어떤 정치 세력이냐 하면 이색의 제자로서 조선의 건국의 협조 안에서 정치적으로 제거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선 건국한 이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왕조에 출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출사하는 데 그친 게 아니고 개국공신들을 능가할 정도로 출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륜은 이 당시에 영의정 지위에 있었고 태종 이방원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개국공신들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개국공신들로서는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데 공을 세우기는커녕 죄인으로 분류됐던 권근과 하륜이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태종 11년 7월 초이틀, 그동안 죄인처럼 집안에 칩거하고 있던 하륜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륜은 권근이 지은 이색 행장과 자신이 지은 이색 비문에 등장하는 용사자 혹은 기공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고 나섭니다. 하륜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변명합니다. 하루에 상소문을 4번이나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툭 던져가지고 막 대관들이 상소문 올려서 들끓게 만들어 놓고서는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아라 라고
딱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류는 4번이나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리는 건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류는 이거를 해명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류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4통의 상소문을 연달아 올려서 변명을 했고, 그 상소문 4통이 모두 태종실록에 올라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죠. 주상 전하, 신이 삼가 아뢰옵건대 권근이 지은 이색의 행장에 이르기를 공양왕이 즉위하자 용사자가 공이 자기에게 따르지 않는 것을 꺼리어서 탄핵하여 장단으로 내치었다고 하였사온데, 공양왕 때에 임금과 정승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을 꾸미고 진행하던 몇몇 용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사옵니다. 권근이 어찌 용사라는 2글자를 가지고서 태조를 가리켰겠사옵니까? 또한 윤희와 이초가 여러 사람을 열거하면서 중국에 글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거짓 행위인 것은 명백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태조가 즉위한 직후에 공을 꺼려하는 기공자가 이색을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는 권근의 행장에 대해서 하류는 그 기공자가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까요? 우선 주기교서에 나오는 56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자. 56명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고려 말에 그들이 결당모란했다는 겁니다. 결당모란이란 당을 결성하여 별난을 모의했다는 것이죠. 사실상 영모에 해당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당시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모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조선 정부는 굉장히 그들의 처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을 얘기해 줍니다. 처벌이 내려진 즉위교서에서는 그들이 극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겠다. 태조의 즉위교서를 보면 정도전 등의 조선 건국 세력이 죄인들로 지목한 56명 모두를 반역죄로 간주해서 극형을 처할 것처럼 돼 있지만, 새로 국왕의 지위에 오른 태조의 덕망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배형을 내리는 등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56명 중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색의 둘째 아들인 이종학과 이색이 아끼던 제자 이숭인이 그 사람들인데요. 이종학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이숭인은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진 이들을 죽이도록 비밀 지령을 내린 당사자를 일컬어서 권근이 용사자 혹은 기공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하륜의 반론입니다. 전하, 이종학을 목매달아 죽게 하고 이숭인을 매질하여 죽게 만든 잔인한 일들을 모두 태조대왕께서 명하셨다는 말씀이옵니까? 권근은 용사자가 그런 일을 꾸며서 진행하였다, 이렇게 썼던 것이옵니다. 헌데 그 용사자가 태조대왕일 리는 없지 않사옵니까? 그런데 자꾸만 태조대왕일 것이라 하면서 권근과 신을 탄핵하려고 하니 이는 태조의 성덕에 큰 누가 될 일이옵니다. 사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한 이후에 이색을 아주 극진히 예로서 대접을 했고, 대관들이 막 이색을 탄핵을 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이색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기공자, 즉 이색을 꺼리는 사람이라고 지목되었던 사람은 태조가 아니다. 그러면 이 기공자라고 표현된 이색을 꺼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비문에서 얘기한 용사자인 것이다. 그래서 기공자는 곧 용사자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종학과 이숭인을 죽였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일단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류는 완전히 그 공수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권근이 행장에서
조선 건국 초기에 이색을 꺼리는 자들, 즉 용사자들이 그를 극형으로 처형하려고 했다. 이렇게 쓴 부분을 두고 공신들과 간관들이 그 용사자가 태조 이성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자 하류는 이색의 아들 이종학을 목매달아 죽게 하고 이숭인을 매질해서 죽게 한 당사자를 용사자로 표현한 것인데 당신들은 자꾸 태조 이성계라고 우기니 그럼 태조 이성계가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제 권근이 쓴 이색 행장이나 하륜이 쓴 이색의 비명이 나오는 용사자 혹은 기공자가 태조 이성계를 지칭했다고 더 이상 우겼다가는 유배당한 이종학과 이숭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바로 이성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덕이니 하륜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비판 논리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하륜은 밀봉한 봉장을 임금에게 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상소문을 밀봉해서 비밀리에 올린 것이죠. 전하, 가택에 짚고 있는 영의정이 상소문을 보냈사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신이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사옵니다. 가져와 보라. 예. 하륜이 올린 상소문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개국 초에 이색의 아들 이종학과 이숭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추청이었습니다. 그 이색을 꺼렸다는 기공자가 이종학과 이숭인을 죽였는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죽인 것이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인을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것을 툭 던집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태종이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갑자기 용사자가 이성계를 지목하느냐 말느냐를 문제로 한 3일 동안 벌집을 쑤신 것처럼 관리사회를 들쑤셨다가 태종이 싹 방향을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하륜의 상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태종이 이렇게 이종학과 이숭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라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갑자기 이 사건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종은 몸소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관리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나섭니다. 개국 초기에 유배형을 받은 이숭인이 곤장을 맞아 죽고 이종학은 교살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느냐? 신도 듣기는 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폭 많사옵니다. 이색의 아들 이종학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긴 시가 이미 널리 퍼졌사옵니다. 이종학이 어떤 시를 남겼다는 것이야? 이종학이 죽음을 앞두고 시 한 수를 지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붙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사옵니다. 내 아비는 비록 일찍 죽는다만 내 할아버지는 반드시 장수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 뜻을 이어받아 혹시라도 아침 저녁으로 혼정신성을 틀림없게 하라. 그 내용이 이와 같사옵니다. 따라서 이종학의 유배지에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이종학이 아들에게 남겼다는 시 구절 중에 혼정신성이란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신은 비록 일찍 죽지만 너희의 할아버지 즉 이색은 장수할 것이니 조속으로 문안 인사를 해드리라는 당부를 자식들에게 시로 남긴 것이죠. 태종은 의정부에 수사를 지시합니다. 임금은 의정부에 지시하여 이종학과 이숭인이 유배지에서 사망했을 당시 그 도의 알렴사 및 해당 주군의 수령 그리고 그들을 호송해 갔던 채복사와 사령 등을 추문하여 그 사실을 밝혀 아뢰도록 하였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벌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정부에 전지하였다. 과인이 들으니 임신년의 이숭인, 이종학 등과 다른 죄인들을 혹은 교살하고 혹은 잘못 형벌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하니 진실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태조의 어명을 사칭하여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는 얘기다.
사실이 밝혀지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겠다. 자세히 주문하여 아뢰게 하라. 이제 이색의 행정이나 비문을 두고 용사자니 기공자니 하면서 벌이던 논란은 종적을 감추고 이성계 즉위 직후에 이종학과 이승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륜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와 상언이 이어졌지만 권근과 하륜이 쓴 용사자가 태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승인과 이종학을 벌해 죽게 한 것은 태조의 본의가 아니고 담당자가 형벌을 그릇되게 적용해 죽게 한 것이 아닌가? 찬성사 남제 등의 개국공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도 어찌하여 자꾸만 권근과 하륜을 벌주자고 하는 것인가? 그 뒤로도 대간에서 하륜을 벌줄 것을 또 청하였으나 임금은 상소문을 보지도 아니하고 노하여 꾸짖으니 이후로는 공신과 대간이 다시는 하륜 등의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다. 그해 7월 27일 사헌부에서 이종학과 이승인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풍해도는 오늘날의 황해도에 해당합니다. 전하, 태조 즉위년인 임신년에 교서사로 파견되었던 손흥종이 지금 풍해도 신은년에 거주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조정에서 풍해도 감사로 하여금 이종학을 교살한 사실을 묻게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그자가 진상을 자복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손흥종이 풍해도 감사에게 자복을 하였사온데 이색의 아들 이종학을 죽게 한 자가 누구라 하더냐? 남은과 정도전이 지시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남은과 정도전이? 예, 전하. 정도전이 밀명을 내리기를 만일 곤장 100대를 때린 뒤에도 죽지 않거든 목을 졸라 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교살하였다고 자복하였사옵니다. 허면 이승인이 사망한 연유는 알아내었느냐? 예, 전하.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이승인이 죽게 된 연유를 조사하게 하였사온데 당시 최복사 황거정에게 이승인이 죽은 연유를 신문한 결과 곤장 이외에 다른 형벌은 없었고 다만 유배 당시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곤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매질했다는 말이냐? 당시 나주호장 정철 등 몇몇 사람이 고한 바에 따르면 최복사 황거정이 사람을 시켜 곤장칠 장목을 2번이나 점검하여 약센 놈으로 골랐다 하옵니다. 그 곤장으로 이승인의 허리를 심하게 때리게 한 다음 곧 말에 실어 순천부에 옮겨 두었는데 노상에서 코피를 심하게 흘리고 죽었다 하였사옵니다. 전하, 손흥종과 황거정이 이종학과 이승인을 교살하고 함부로 형벌한 죄가 이미 드러났사옵니다. 청컨대 그 사유를 국문하시옵소서. 그때 태조께서는 죽을 사람도 살리려고 호생지덕을 베푸시었다. 헌데 권신들이 법을 농간해 임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죄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전하,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사옵니다. 그러하다. 어찌 신하가 군주의 명령도 없는데 사람을 임의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황거정과 손흥종을 잡아가두고 신문하라. 또한 의령군 남제는 동생인 남은이 정도전과 더불어 이종학을 죽이도록 명한 사실을 들었고 철성군 이원은 또한 임신년에 전라도 알렴사였으니 어찌 이승인이 죽은 내력을 알지 못했겠는가? 헌데도 모두 알지 못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이 어찌 옳은 처사라 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당시 56인 중 우홍수도 원통한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 아울러 추문하게 하였다. 결국 태종은 이미 사망한 정도전 그리고 행동대원이었던 손흥종과 황거정 등을 폐서인하도록 명합니다. 남은의 경우에는 개국공신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면제받게 되죠. 탄핵이 진행되면서 이승인 등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은 태조의 명령을 거스른 정도전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되고 정도전, 남은,
결국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임금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규탄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 과정은 군주의 권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시의 전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치적으로 함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정도전과 남은과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던 개국공신입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비록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희생돼서 고인이 됐지만 폐서인의 형벌을 그에게 내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을 폐서인한다고 하자 의정부에서 즉각 상소가 올라옵니다. 개국공신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주상 전하, 황거정과 손흥종은 사실은 정도전과 남은의 계책에 따라싸웠고 정도전과 남은 역시 사감을 가지고 이종학과 이승인을 죽인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조선을 개국할 당시에 이종학과 이승인은 고려의 왕실을 편들었던 무리들이었사옵니다. 정도전 등이 우리 태조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고자 할 때 어찌 그 무리를 두고만 볼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들을 유배지에서 죽이게 한 것은 비록 임금을 속인 죄가 될 것이오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실로 우리 조선의 종묘사직을 호위한 것이 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임신년 7월에 조선 건국의 대업이 이미 정해졌었는데 어찌 당시에 멸망한 고려를 편드는 파당이 있었겠는가? 정도전 등이 방자하게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을 자행했는데 어째서 사직을 호위했다고 말하는가? 처음 이 말을 꺼낸 자가 누구인가? 태종이 불같이 화를 냈지만 개국공신들은 물러설 생각을 않습니다. 개국공신 우정승 조영, 한천군 조온, 흥령군 안경공, 청성군 정탁, 옥천군 유창, 서천군 한상경, 평성군 조견 등도 또한 줄줄이 상언하였다. 전하, 남은과 정도전은 개국 초에 죽을 고비를 이겨내고 종사를 위해 헌신했사옵니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태조가 누구와 더불어 개국하였겠사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미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사옵니다. 정도전은 사사로운 원망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용서할 만한 일이옵니다. 신등이 또한 개국에 참여하였으므로 감히 이 청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임금을 속인 죄를 구제하고자 해 이러한 구실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차마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국공신 가운데 지량이 있는 자가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그릇되게 구는가? 정도전과 남은이 사사로운 원망을 품고 몰래 사주하여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죽였으니 신하의 도리에 합당한 처사인가? 과인이 이것을 죄 주는 것은 이승인과 이종학을 위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세의 계책을 위하는 것이야. 또한 태조는 강명하신 임금이었는데 이와 같은 신하가 있었으니 후세에 만일 용렬하고 나약한 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신하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아 아무 짓이나 마구 하려 든다면 어찌할 것인가? 과인이 춘추의 법에 따라 정도전 등을 죄 주어서 법을 만세에 남김으로써 별난의 싹을 막고자 해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해 공론을 듣고자 한 것인데 경등이 어째 갑자기 그리 청하는 것인가? 전하, 신등의 소견에 비추더라도 저희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그 정상을 깨어보면 정도전의 죄는 용서할 만하다는 것이옵니다. 춘추의 법으로 비춰본다면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 이 일을 행했으니 법으로 용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허나
지금 개국 공신들의 하는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과인이 마땅히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노라. 선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 전하. 선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 전하. 태종 이방원에게 정도전은 양날의 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방원 그 자신이 왕자의 난 때 그의 목숨을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어찌됐든 개국 공신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정도전 등에 대한 처벌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공신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정도전과 남은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종학과 이숭인을 죽인 손흥종과 황거정도 처벌할 수 없게 되겠죠. 일이 이렇게 돌아갈 기미를 보이자 역시 대간들이 반격을 하고 나섭니다. 주상 전하, 정도전과 남은은 사사로운 원망을 갚으려고 감히 임금을 속이는 행위를 자행하였사옵니다. 손흥종과 황거정을 비밀히 사주하여 이종학과 이숭인을 임의로 죽였사옵고 손흥종 등은 또한 그 수족이 되어서 욕심을 채워왔사오니 실로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마땅히 그 죄를 바르게 해서 법의 지엄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일부 개국 공신들은 이들이 범한 것이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감하기를 청하였고 의정부에서도 또한 감히 바르게 의논하지 못했으니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지금 명나라에서 사신도 와 있고 하니 이제 이 논의는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중국에서 건너온 이색의 비명 때문에 촉발된 이 사건은 이종학과 이숭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쪽으로 초점이 옮겨졌다가 그나마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서 유야무야 되고 맙니다.